네, 여러분.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는 뭐 인기 더해갈 수밖에 없죠. 조회수가 8 인데 더 떨어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늘은 에피소드 네 번째 좌파의 선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수와 좌파는 보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보수는 이런 거예요. 노력하는 만큼은 잘 살게 해 주겠다 하면서 어떤 부자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니들도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좌파는 어떻게 하느냐. 놀고 먹어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저 부자들한테 니네 몫을 뺏어 주겠다. 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면 그냥 거저 먹으면 좋긴 하겠지만 마음에 걸려. 우리 양심이란 게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상 이 보수 쪽을 더 지지하게 돼 있어. 원래는 좌파가 이게 말이 안 돼. 그렇죠?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왜 남의 것을 뺏어서 왜 엔비디아 거를 뺏어서 국민한테 나눠줘서 세금을 안 내게 한다는 거야. 세금은 내야지. 왜 그 돈을 그렇게 쓰지? 기업 걸 뺏어 가지고? 나쁜 놈. 그래서 이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좌파들은 거짓말과 선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네들 주장대로라면 보수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거짓말, 선동. 대표적인 게 김대엽.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대엽의 그 병역 비리 얘기한 그 사건. 이게 구속됐지만 이미 대통령은 노무현이야. 그런 거야. 그렇습니다. 그때 추미애가 우리 김대엽을 뭐라 그랬을까? 용감한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박양수는 신념을 가진 의인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한 방송은 대선 기간 내내 김대엽의 거짓말을 101번이나 대서특필했고 검찰은 수사를 지금 하는 등 마는 등. 그리고 광우병 당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저기 민경호 대표님 말하잖아. 그 당시 우리들은 팩트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염수 괴담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광우병 당시에 기억나시죠? 우리 김민선 청산가리를 차례에 넣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인간 그 뒤로 미국산 소고기를 안 먹고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여전히 그 좌파들은 자기들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뭐 안 하게 돼서 우리 국민을 지켰다 그러는데 아니 미국에서 미국 소를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뭘 지키기는 그냥 정권 퇴진 투쟁이었잖아, 니네들. 그래요. 얘네들 취미에 여기도 있네. 이 나와 가지고 이참에 이명박 대통령 되자마자 벌어진 일이고 이게 사실은 한미 FTA 때문에 노무현 때부터 열심히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선동해서 정권 뺏으려고 한 거잖아. 그 당시 유모차를 또 이 좌파들은 애들을 잘 동원해 애들. 유모차 애들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네 유모차 태워가지고 시위장에 데리고 나왔죠. 이거는 후쿠시마 그 오염수 얘기 때도 선동 때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재명이요 그 활동가라고 하는 초등학생들을 몇 명을 불러가지고 이거 보세요. 아니 난 도대체 이거는 아무리 좌파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애들을 왜 불러가지고 자기를 지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애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바다가 푸르면 좋겠어. 정말 너무 저질입니다. 정말 저질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애들 뭐 사드부터 시작해서 뭐 워낙 많은 증거가 곳곳에 남아 있죠. 그런데 자 이제부터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인터넷 그 커뮤니티 안에서 선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대에 들어서 여론의 중심이 어디냐? 인터넷 커뮤니티예요. 여기서 여론이 확산되고 만들어지고 확산됩니다. 그래서 뭐 펜코를 비롯해서 뭐 뭐냐 FM 그리고 뭐가 있냐? 아이씨 여기 안 보이냐? 뭐 이런 게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 엠팍도 있고요. 그리고 뭐 DVD 뭐 게시판도 있고 클리앙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인터넷 커뮤니티 순서 그 탑 10을 말하면 DC 인사이드부터 시작해서 덕후 뭐 인벤 뭐 막 있네. 클리앙까지. 근데 이거 대부분은 좌파 성향이 이미 지배를 하고 있어. 이미 좌파야. 그런데 이 클리앙 같은 경우 이제 그 좌파의 아주 쓰레기 좌파인 클리앙을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2025년 2월 달에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조국처럼 털어서 안 걸릴 정치인 몇이나 있을까요? 없을걸? 이재명처럼 그러고 여러 개 하기도 어려운데. 이재명이나 조국 정도면 공직에 대한 도덕성은 아주 양호한 여러분
이게 공감을 11개나 받았어요. 이게 클리앙이 이게 클리앙.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경원이 뭘 재판을 받아야지? 나경원 재판 왜 지연되냐? 어찌어찌고. 조국과 이재명은 탈탈 털어서 안 나오니까 만들어낸 거래. 뭐 그렇다 치자. 어쨌든 얘네들이 지네끼리 모여갖고 머리 맞대고 지네끼리 그냥 이렇게 하고 자유하고 살면 좋은데 문제는 얘네들이 다른 사이트를 노려. 그러니까 아직 좌파로 넘어오지 않은 다른 사이트 가서 공작을 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중도 사이트에 가서 여론 조작을 하는 거를 밭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클리앙에 올라온 이 밭갈이 할 때 이 지침 이런 글이 되게 많아요. 밭갈이 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해라. 너무 이재명 들이대면 거부감 가지니까 좀 살살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맹목적인 비난. 정말 이게 바로 클리앙. 맨날 그냥 밭갈이 오늘 내가 2명 밭갈이 했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엠팍이라는 사이트 저도 이제 가입해서 가끔 글 쓰고 있는 활동 거기 있는데 거기는 그 밭갈이가 아직 안 된 그러니까 밭갈이를 클리앙이 계속 시도하는 데예요. 그런데 아직 거기는 좌파 우파가 균형을 맞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좌파들의 이 공작을 막은 분이 누구냐? 우리 엠팍에서는 이 미스터 넘버 7 손님이라고 우리는 손님이라 불러요. 손님. 이 손님이라는 분이 되게 큰 역할을 했어요.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어떻게 애들이 밭갈이와 여론 조작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밭갈이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위인 여론 조작에 대해서 이분이 전문가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MLB 파크를 엠팍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 사이트 이 사이트는 추천을 많이 받으면 이 글이 가장 위에 떠서 남들이 더 많이 읽게 유도를 하는 거 어디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거기 조작단이 있어. 추천 조작단이 있고 뭐래갖고 글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이없는 글을 그러니까 좌빨 글을 쓴 애가 있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추천을 박아서 추천을 많이 받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거기 댓글 다는 뭐 그런 애들도 있지. 댓글 달아갖고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지. 이렇게 팀을 꾸려갖고 활동하는데 어쨌든 이게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남들이 다 자는 시간, 새벽 2시부터 한 5시 요 무렵이 가장 조작이 쉬워. 왜냐면 평소에는 글이 되게 많으니까 조작이 어려운데 새벽은 쉽거든. 그리고 얘네들은 또 낮에 할 일이 없거든. 이게 직업인데 뭐. 그래갖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뭐 어떤 애가 이제 글을 쓴단 말이죠. 뭐 조국에 대해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거 오른쪽 보세요. 추천인 보세요. 추천인. 이게 추천 27회인데 추천인 보면 다 추천인이 어떤 애들이냐? 이 추천인들을 27명을 딱 이제 조사를 했더니 너무 놀랍게도 이게 들어온 시각이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날 들어와서 그 추천을 다 똑같이 우르르 해.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야, 얘네들이. 다른 활동은 안 해. 오직 자기들이 지령 받을 때만 우르르 와가지고 추천하는 거야. 대단하지,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10분 남짓한 시간에 갑자기 추천을 많이 해서 뭐 글을 이제 베스트 추천 글로 올리는데 그 추천인들은 평소에 활동도 잘 안 해. 다른 활동 안 해. 정치 글에만 추천을 하는데 요럴 때만 나타나. 그리고 가입일이 다 똑같아. 이게 과연 우연이냐? 이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3월 5일에 6일인가 있었던 그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예요. 이 뉴스타파 이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뭐 누구한테 커피를 줬다고 커피 게이트 얘기하면서 그 이재명이 이걸 빌미로 대장동 몸통으로 몰았잖아,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 이거를 위해서 이 9월 달에 대장동 터진 다음에 이 김만배랑 신앙님 이 두 마리가 뉴스타파에서 인터뷰를 한다는 거지. 인터뷰. 그러니까 녹취록을 가짜로 만드는 거야. 지네끼리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 전에 만들면 의미가 있겠지만 이 대장동 터지고 나서 야 사실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이게 다 한 거야. 윤석열이 주범이야. 이런 녹취록을 이제 그 대선 사흘 전에 보도합니다. 왜 대선 사흘 전이냐? 대선 한 달 전에만 해도 이
이게 다 팩트 체크 들어가거든. 그래서 작살 나는 거야. 근데 3일 전에 이거 올려버리면 이게 검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올리고 나서 1시간쯤 있다가 갑자기 이재명이 이 녹취록이 이제 뉴스타파가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재명이 녹취록을 갖다 SNS에 뭐 옮기고 막 그다음에 뭐 여기 경향하고 뭐 오마이가 보도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엠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요일 밤에 일이에요. 일요일 밤.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 오마이가 뭐 줄줄이 썼는데 이게 나와요. 이게 엠팍에서 추천수 조작으로 최상단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엠팍에서 이 유저를 갖다 이제 검찰에 물론 이제 그 잽싸게 튀었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검찰에 고소를 해갖고 이제 지금 경찰에 고소해갖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얘가 아직도 이 재판이 안 됐나? 기소 아직 안 됐나? 근데 어떻게 했냐면 얘가 추천이 좀 그러니까 글 중에서 좀 뭐 적당히 뭐 추천 많이 받을 만한 글에 가가지고 어떤 URL을 깔아요. 이 URL을 그 글에 딱 깔면은 이 글은 누가 보기만 하면은 이 글을 보면은 엉뚱하게도 그 신앙님 녹취록 관련 글에 추천이 되는 거야. 이 글이 조회수가 300이다 그러면 이게 추천수가 300이 되는 거죠. 엠팍은 추천수가 뭐 한 30, 50 정도면 1등 하거든. 근데 그 글은 추천수가 몇천 단위였을 걸 아마 몇천 단위? 그 새벽에 한 2시간, 3시간 남짓 벌어진 일인데 다들 이상하다. 나는 추천하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아우성이 막 넘쳐나는데 추천수가 막 몇천이 된단 말이야. 이건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네티즌의 그 진짜 조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월 7일 그러니까 3월 6일 날 밤에 올라온 녹취록을 3월 7일 새벽에 이걸 이제 윤석열 검사가 화천대유를 봐주기 수사했다. 여기 엠팍 나오잖아요. 이게 엠팍에서 그 당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추천 조작자들이 이제 그 당시 활약했던 추천 조작자들이 자기들 탈퇴하기 전에 뭘 했냐면은 자기들의 비리를 계속 이제 그 조사해서 알리는 그 손님 있잖아, 손님. 넘버 7 손님. 이 손님에 대해서 계속 그냥 그 신고를 하는 거야, 신고. 우리 엠팍에는 이런 게 있다니까. 그 뭐냐? 엠팍에는 저격 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아이디를 갖다 언급을 하면 이건 저격이라고 해서 이걸 금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조작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이제 아이디를 갖다 이제 공개를 할 수밖에 없잖아. 이 유저 해갖고. 그래서 이분이 경고 누적으로 영구 정지가 돼서 지금 이분은 엠팍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엠팍을 떠나고 나서 뭐 그 뒤에도 아직도 이제 좌우가 이제 뭐 그러니까 좌경화되지 않은 사이트로 남아 있지만 불안합니다. 얘네들이 왜 손님을 쫓아냈겠습니까? 자기들이 결국 엠팍을 민주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해요. 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떠났지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 또 이제 뭐 대선 때가 된다면 또 이 난리를 치고 아마 조작단이 활개를 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지금 뭐 사소한 얘기 하나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제 이거는 목격한 거예요. 엠팍에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요. 보수는 자기 편이 잘못하면 비판한다. 근데 좌파는 자기 편 잘못도 무조건 감싼다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예를 들었냐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곽상도 의원이 50억 클럽이잖아요, 여러분. 50억 클럽은 다음 시간에 밝히겠는데 이 아들 50억 퇴직금 받은 건 사실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공감이 안 되죠. 근데 이 50억 이게 무죄가 나와요, 무죄가 나와가지고 우리 뭐 한동훈 장관도 뭐라고 그러고 다들 이거 말이 되냐라고 이거는 여야 가리지 않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곽상도 무죄, 여야 비판. 홍준표 보세요, 홍준표. 이게 검사의 봐주기인지 무능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동훈도 이렇게 말하죠. 정의로운 결과를 내겠다. 끝까지 수사해서 뭐 제대로 단죄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넘어가고요. 여전히 지금 선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뭐 이게 조선일보 댓글인데 조선일보 댓글은 주로 보수가 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다 추천 글이 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선동을 또 하더라고. 왜 애국 보수는 국힘 곽상도 아들의 50억에 대해서는 관대하냐. 이러잖아. 곽상도를 누가 두둔하냐. 왜 너는 섀도우 복생하냐. 언제 관대했냐. 곽상도 깜빵 가야지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당당하거든. 우린 그때 비판했거든. 그렇거든요. 섀도우 복싱 멈춰. 그런데 그 제가 아까 이제 언급하는 글에 뭐가 있었냐면 윤미향 얘기가 있어요. 윤미향만 봐도 좌파들은 다 윤미향 쉴드 쳤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쉴드 쳤습니까? 그랬잖아요. 그 윤미향이 1심에서 더구나 그 뭐 1,500만 원 벌금 간단하게 나오니까 윤미향 미안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쵸? 그렇잖아. 우원식 사과하고 김두관 사과하고 민주당 애들이 다 사과 릴레이를 했어요. 윤미향한테 미안하다. 이거는 위안부 할머니를 등쳐서 후원금을 삥땅한 사적으로 쓴 정말 더러운 사건이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액수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가 너무 파렴치하잖아. 그러면 1심에서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라고 비판하는 게 맞지. 근데 사과를 해. 너 의심해서 미안하다. 아니 1,500만 원 벌금은 무죄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와요. 이건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되는데 2심 결과가 나와. 그러면 1심에서 사과했던 애들이 다시 아니구나. 너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스탠스를 바꿔야 되잖아. 그런데 뭔 그래? 일제히 침묵했어요. 민주당 애들은 2심하고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한 거죠. 왜 좌파는 자기들 잘못을 반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댓글을 답니다. 저는 이것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봐봐요. 이런 글을 써요. 보수는 50억 먹고 무죄. 좌파는 1,700만 원 먹고 이 인정된 금액이 1심에서는 1,700이었거든. 1,500만 원 벌금. 누가 더 억울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보면은 왠지 보수가 더 나쁜 놈 같잖아. 그쵸? 그래갖고 이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윤미향이 좀 억울할 만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글이 쓰여진 시점이 2025년 2월이에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 2024년 11월이고 2심은 2023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미향은요. 이거 보세요. 1,500만 원 벌금이 아니고 1,7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거가 밝혀졌고 형량도 1,500만 원 벌금이 아니라 1년 6개월 집행유예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1,700만 원만 횡령한 것으로 쓴 거라고요. 얘가 이 글을 과연 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썼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알고 썼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이 사건의 이 밑에 댓글들이 본질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러면 좌파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1,700만 원 횡령은 범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굉장히 궁색한 거야. 50억에 비하면 너무 궁색하잖아. 근데 1억 정도 된다. 할머니한테 1억 뜯었다. 이건 다르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1,700만 원 횡령으로 그다음부터 댓글이 전부 다 그런 식의 댓글로 마무리가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씁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좌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건을 다 형량까지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윤미향 그때 장지영 욕하고 재판 결과 잘 모르잖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좌파 누군가가 교묘하게 선동을 해가지고 야 윤미향도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먹히는 거라고.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 싸움은 이 보수가 불리해요, 진짜. 그래서 당장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 댓글을 달기 전에는 혹시 이게 댓글을 달 때라도 이게 진짜 또 조작 선동이 아닌가 한번 찾아보세요. 의외로 좌파들이 좌파스럽게 쓴 글들 있잖아요. 조작이 천지예요. 이번에 탄핵 집회 찬성 반대 집회 인구 참여자 수에서도 얘네들이 대놓고 조작했잖아. JTBC가
그 화면을 조작했잖아요. 이런 식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성재인 TV 같은 유튜브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자.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